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그 저평면 구하는 거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저평면 이후에, 우리가 그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면적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마, 어,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면적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면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좀 나갈 생각입니다. 그 예도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안 한 예 중에 우리가 그 이제 그 매개화된 곡면 중에서 이제 꼭 해야 되는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제 1.9, 아니죠. 예제가 아니라 그 연습 문제 1.9로 나와 있는, 이 연습 문제 1.9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원환면이라고 하는 토러스입니다. 토러스는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그러니까, 아, 그, 어떤 그 원 두 개를 어때요? 조그만 원을 큰 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그죠? 얻어지는 도넛 모양의 우리가 그 surface를 우리가 토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속은 비어 있고요. 겉이 그 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예, 우리가 우리가 수영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튜브 모양의 surface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교무처에서 지금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영어로 좀 강의를 할 생각인데 우선은 일단 용어는 절대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영어 강의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불평을 하시면 또 이제 진짜로 영어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용어들을 전부 다 영어로 하면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 인테그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필요한 모든 어떤 그 수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그 영어로 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스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말씀드렸고 다시 패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 X축 상에 원래는 X축 상에 여러분이 이런 그 원이 이렇게 놓여져 반지름이 small r인 서클이 있었을 때 그 서클을 Z축에 대해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는 그죠? Z축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서클을 어때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서클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것이 토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토러스의 매개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될 텐데 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 조그만 원, 그 다음에 조그만 원의 중심이 Z축을 따라서 로테이트하게 됐을 때 그 거리를 이제 중심이 스몰 원 조그만 서클의 중심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large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large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 다시 여기를 돌게 되는 이 원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원이 우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원이 있고 큰 바깥쪽으로 크게 돌고 있는 원이 있고 여기서 또 조그맣게 돌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원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원이고요. 그래서
이 구면상의 점, 이 점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Z좌표는 사실은 금방 결정이 되거든요. 요 점에서 요 높이가 Z좌표죠. 그것은 사실은 이 원점의 스몰 원의 작은 서클의 중심이 어때요? 중심이 이 중심과 원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각을 P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P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각을 P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반지름은 스몰 r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스몰 r이고 그것의 높이니까 r sin p가 결국 z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xy의 좌표는 뭘까요? xy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점을 사용하게 되면 돼요. 요 점을 뭐예요? 요 점을 xy 평면으로 사용을 시키면 되는데 그때 이 길이 이 길이가 뭘까요? 이 길이가 바로 r에다가 large r에다가 r sin p를 더한 요게 바로 이거죠. r 플러스 small r의 cosine phi. 네, 그러면 그로부터 뭐예요? 그것을 이게 이제 xy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이 점에 따라서 그것의 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x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대각선에 대한 sin 세타가 바로 y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이 이 주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p하고 세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p도 뭐예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고 세타도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매개화는 토로스의 매개화는 사실은 토로스의 매개화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그 p는 뭐예요? t는 사실은 0,2파이에서 0,2파이 여기서 이것은 phi 세타에서 뭐였어요? r 코사인 large r 플러스 small r 코사인 phi 곱하기 코사인 세타 다음에 r 플러스 r 코사인 phi times sin 세타 r sin phi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토러스의 매개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러스는 뭐예요? parameterized surface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가 정말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 여러분들 수학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이런 공면 같은 걸 다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따 예에서 보겠지만 이런 도자기 모양으로 된 그죠? 이런 것도 그 공면이고 이런 것들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자기 모양의 이 표면들은 또 역시 우리가 또 그것의 표면의 표면적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을 이런 식으로 parameterized surface로 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공면에 대한 canonical parameterization이나 어떤 parameterization을 찾아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가 너무 중요하고요. 다 뒤에 가면은 이제 서피스 에리어 이제 공부하고 나면 제가 이제 연습 문제로 이 토러스의 이 에리어, 즉 서피스 에리어가 뭐냐라고 이제 연습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한 그 연습 문제 꼭 해보시고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 1.9에서는 제가 지금 드린 요 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예. 그 접평면이 항상 존재하는지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귤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귤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 그러니까 탄젠트 플레인이 존재한다 이런 그 형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quantify,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냐, 그러니까 large phi의 small phi, 그다음에 large phi의 small theta,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지, 혹은 그것의 두 벡터의 크로스 outer product한 것이 0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라고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surface area로 좀 넘어가 볼까요? surface area. 네. surface area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urface area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이쪽 영역에서, 예를 들면 영역에서 이런 D에서, 그죠? 여기서 D에서 정의되어져 있을 때 이 P라고 하는 어떤 매개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사각형 영역이, 여기서 이제 이 사각형 영역을 뭐라고 할까요? DU, DB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각형 영역이 있을 때, 이 P에 의해서 이 조그마한 사각형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공면상에 있는 small patch로 가겠죠. small patch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small patch로 갈 텐데, 이 영역을 우리가 DS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영역의 넓이는 사실은 이 DS들을 전부 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 D에서의 영역의 넓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DS들을 다 더하면 surface area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DS는 뭐냐? 이 DS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요 방향의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쪽 방향의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탄젠트 플레인이 그 스몰 패치와 거의 뭐라고요?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렐, 사실은 약간 휘어져 있는 스몰 패치, 우리가 파스를 붙인 것 같은, 이렇게 우리가 둥그스름한 면에다가 파스를 붙인 것 같은 이 파스의 넓이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파스가 붙였지만은, 이렇게 붙였지만은 뭐예요? 파스 펴지기 전에 넓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조그만 영역에서는 이 휘어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거의 플랫하게 보인다고 간주를 하고, 이 두 개의 이 벡터, 여기서 말하는 이 partial u의 du,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partial b의 db. 이 벡터, 두 개의 벡터에서 생성되어지는 패러렐로그램,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DS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피스 오브 U 방향으로의 피스 오브 U 방향에 대해서, 그죠? 그 DU만큼을 곱한 거죠. 예.
piece of u라고 하는 것은 그 패러렐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점이 있었을 때 요만큼 움직였을 때는 그죠? 원래 좌표 u0의 du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이 점이 가게 되면은 이 점은 p의 u0 du. 그 다음에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p의 u0잖아요. 그죠? u0 v0죠 물론. 예, v0 그대로 놔뒀을 때. 그래서 그것의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linear approximation, 1차 first linear approximation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였어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P의 U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DU가 되죠. 그래서 그 벡타가 바로 이 벡타고요. 아까 봤던 요로 벡타와 그다음에 반대에 대해서도 이 다른 변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곱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벡타에서 생성되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죠? 기억나세요? 예, 두 개의 벡타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바로 그 두 개의 벡타의 외적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ds는 바로 phi sub u du phi sub b db 요 벡타의 외적의 크기다. 늘 얘기하지만 du db는 스칼라 양이죠. 그러니까 du db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바로 phi sub u outer product with piece of b du db 요것이 바로 면적소다. 그래서 area element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area element. 이것이 면적소라는 거예요. 공면의 면적소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자코비안이죠. 여러분이 그 change of variable 이런 거 배웠을 때 change of variable 할 때 그 변수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뭐예요? 그 얼마만큼이 변하는지 change of rate가 나올 텐데 그 change of rate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곱하는 something의 determinant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뭘 말하냐면은 이 조그만 사각형이 그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지거나 이렇게 좁혀질 때 그 팽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주는 양이 바로 이 디터미넌트, 그죠? phi sub u times phi sub b의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ds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ds를 적분하는 것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면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ds를 적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좀 더 쓰게 되면 사실은 u와 b에 대한 적분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du, db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스칼라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ub에 따른 스칼라 함수를 바로 적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쓰게 되면은 바로 u, b가 어떤 영역 D에 있을 때, 그죠? 바로 phi sub u times phi sub b의 du, db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적분하는, 그죠? 면적분하게 되면 이게 이중적분하게 되는, 그죠? 더블 인테그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매개화된 공면의
area는 그죠? surface area는 어때요? 이 식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예를 하나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canonical parameterization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걸로 이제 구면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말이죠. 구면을 계산하는 거는 물론 그 spherical coordinate,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면의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구면은 사실은 뭐 canonical parameterization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구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은 지금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 equal a 스퀘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a일 때 구면의 방정식을 아니까 어때요? 우리가 g를 x와 y에 대해서 이렇게 풀 수 있죠. 이쪽은 사실은 위쪽 반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구를 말할 텐데 반구. 구면의 면적은 다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반을 자르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반구면의 위쪽 부분, 그래서 노던 헤미스피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던 헤미스피어를 계산하겠다.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a인데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쪽은 이 위쪽 부분은 뭐야? 위쪽 부분은 g equal a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죠. 그러니까 우리의 canonical parameterization 쓰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d 영역은 뭐예요?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 스퀘어보다 작은, 즉 원의 안쪽이죠. 원의 안쪽이 d 영역이 되고요. 도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parameterization은 이 점에서 canonical 높이만 결정해주는 이러한 parameterization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ameterization 쓰게 되면은 p는 d는 서클이고요. 그죠? 원의 내부예요. d는 원의 내부고요. 여기서 바로 x, y, a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이거로 가는 이 canonical parameterization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노멀 벡터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예제에서 배웠었냐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fxy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노멀 벡터 p sub x cross p sub y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f sub x I 마이너스 f sub y j 플러스 k 이렇게 주어진다고 배웠죠.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canonical parameterization 경우에는 거의 암기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무한정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그 시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달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서 뭐 이렇게 알아듣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수학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fx를 계산을 이제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 요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잘 아시다시피 a 스퀘어 마이너스 이 스퀘어 루트 부분이 분모로 가고 그것이 다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라니까 플러스 i가 되고요. 마찬가지 계산 y에 대해서 해주고, 그래서 yj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k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이 계산을 미리 해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의 크기가 바로 면적소예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가 면적소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보시면 여기서 dx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phi sub x times phi sub y의 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x쪽 부분 제곱하고 y쪽 부분 제곱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z는 1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분모 분자를 통분하게 되면은 위쪽에는 뭐가 남아요? 위쪽에는 a만 남게 되겠죠. a. 네, 위쪽에는 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 ds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a를 a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에서 여기서 이 루트 부분 씌운 거에서 dx dy가 돼요. 네, 요것을 원 내부의 영역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원에는 뭐예요? 이 극좌표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극좌표를 써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극좌표를 써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금 a제곱보다 작은데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스퀘어 마이너스 y제곱에 a dx dy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놓게 되면요. dx, dy는 뭐가 돼요? r, dr, d 세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거의 이제 뭐 외우는 수준이에요. 그죠? 워낙 극좌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r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a, 그죠? a까지 갑니다. a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집어넣게 되면은 a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가 분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자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dx, dy 대신에 r, dr, d 세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r, dr, d 세타. 이 모든 것이 r에 관한 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마무리하시게 되면은 계산을 마무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치환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다시 삼각 치환하셔도 되는데 이런 종류 여기서는 어떤 요렇게 R이 돼 있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 A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에 그게 미분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의 미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냐면 그죠? 이거를 미분한 거예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치환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데요. 스퀘어 루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사인,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2파이의 a 스퀘어. 그러니까 스피어 전체는 뭐예요? 바로 4파이 a 스퀘어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반쪽짜리, 반쪽이니까요. 4파이 a 스퀘어가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면 되고, 이그젬플 2.2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원기둥이 있을 때 이것을 비스듬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타원이 나오게 되죠. 이것에 대한 넓이를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습 문제 예제 2.2의 계산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제 2.2의 계산이 그것을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직 벡터와 이 면의 수직 벡터와 그러니까 이게 두 평면이잖아요. 두 평면이 이루는 우리 각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게 되면
그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 평면이 나오는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이 그림자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자를 S''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자와 그 윗면 곡면 위에 있는 그 사용시키기 전에 그 곡면과의 그 에이리어의 관계는 뭐예요? 바로 S의 코사인 세타가 S'이 된다는 걸 알죠? 근데 S'이 뭐예요? S'은 바로 원의 넓이에요. 그죠? 그래서 S'은 원의 넓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S를 또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곡면의 매개화를 캐노니컬 패러메트라이제이션 준 다음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DS를 계산하셔서 물론 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또 이러한 트릭을 써서 또 곡면의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곡면의 면적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찾은 다음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곡면 면적을 계산해라 하면은 이제 캐노니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주신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이그젠플 2.2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드는 이그젠플은 뭐냐면은 이 Surface of Revolu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1학년 말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 Surface of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y는 fx처럼 이러한 부분에 이런 a에서 b까지의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y축에 대해서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림이 잘못됐죠? 예, 그림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Surface of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요. 그죠? 이런 Y 꼴 fx가 그래프가 있었을 때 그것이 A에서 B까지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뭐예요?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바로 회전체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그때 그것을 이렇게 Surface of Revolution이라고 했어요. 이 Surface of Revolution도 뭐예요? 우리가 Parametrized Surface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축 부분에 대해서 x가 이미 정해져 있게 되면 뭐예요? 이쪽 빙글 회전시키면서 돌아가는 앵글은 뭐예요? 그걸 세타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토러스에서 했듯이 바로 토러스에서 아까 했듯이 뭐예요? x와 세타로 이 Surface of Revolution의 XYZ의 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 of Revolution 좌표계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x라는 파라미터와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x라는 파라미터와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Surface of Revolution의 parameterization 이렇게 줄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곡면의 면적소, 우리가 area element를 우리가 역시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phi sub x, phi sub theta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외적했어요. 외적한 다음에 그것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으로 직접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surface area는 뭐예요? 바로 이것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세타에 대한 부분이 없죠. 이 적분 계산에 있어서 이쪽 분 x에 대한 적분이고요. 세타 적분이 없으니까 세타에 대한 적분은 바로 2파이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쪽 2파이로. 그리고 x에 대한 적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이 시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회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유도를 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이 parameterized surface로 봄으로 인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또 다음 주차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차에는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서피스 인테그랄과 서피스 인테그랄에서 배우겠습니다. 서피스 인테그랄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길어요. 이그젠플들이 다 복잡한 이그젠플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미리 복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렉처 노트는 똑같은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기까지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